자, 이제 네 번째 시간 도시민 중앙형 정비법 할 차례인데 똑같이 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비 사업의 종류가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하나밖에 없지만 정비 사업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도시민 중앙형 정비법에서는 정비를 뭐 하는 거냐면, 자, 기존의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기존의 도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노후해지고 불량해지죠. 뭐야? 도로 같은 것도 이제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도 좁아지고 집도 멍망이 되잖아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 있죠. 하는데 그걸 갖다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도시의 대체제인 신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기존의 도시를 재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인구가 100만이다 그러면 100만 한꺼번에 이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이제 사업구역을 정하게 되는 거죠. 도시 하나를. 그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 클까요? 개발 사업이 클까요? 그러면 정비 사업이 훨씬 작은 거예요. 그죠? 예, 정비 사업이 작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은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거를 고치는 게 뭐야? 정비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비는 그러니까 자체가 시험에서 내용 자체가 레벨이 개발 사업에 비해서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 아예 나오진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정비할 때가 이런 한꺼번에 다 정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뭐야? 전세 대란이 터지니까 건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뭐냐면, 요 서울시에 정비할 때가 347군데가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조만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정 지역을 정하는 거죠. 구체적인 게 들어가는 광역 종합 기본이 붙은 비구속지역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비할 때가 많으니까 하는 거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죠? 시까지만 합니다. 알겠어요? 구는 안 해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요. 시험에 장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요. 왜? 정비할 때가 여러 군데가 아니니까. 읍내에 있는 아파트 정도만 정비하면 되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도 시도 50만 이상인 시가 정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50만 미만인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자, 일단 구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우리 동네에 대한 정비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구체적인 정비 계획이 뭐냐면, 아이언 2지구 정비 계획, 무슨 동 정비 계획, 그런 식으로 우리 동네 정비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짜는 거, 우리 동네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에 따른 뭡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구역을 지정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지분 쪼개기 같은 거 하니까. 근데 참고로 여기서 구역이 지정되는데, 구역 지정의 효과가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으로 봅니다. 왜? 이 정비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걸로 보는데, 도시로 의지하진 않죠. 왜? 아까 우리 도시 의지한다는 거 개발법인데, 여기 이미 도시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되니까 뭐야? 원칙적으로 뭐야? 시도대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 공람기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람기간이, 여기는 주민의견 공람기간이 14일이에요. 다 끝나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사후 보고라고. 이거는 공람기간이 30일입니다. 되게 웃기죠. 왜? 아니, 이 계획이, 이건 우리 동네에 대한 계획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람기간이 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국장한테 보고하고요. 국장은 뭐예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 구역 지정이 됩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군구니까 군이나 구는, 그쵸? 그러니까 시는 자체에서 살지만 군은 주로 도지사한테 뭐예요? 결정 신청을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합이 결성돼요. 주로. 이건 주로 조합이 하기 때문에 조합이 결성이 되고, 자, 이 조합이 뭘 작성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 나 이렇게 할래. 아까 실시 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 신청을 시장 군수한테 하면 이제 인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인가 받고 이제 오케이 떨어지면 고시를 합니다. 고시. 그렇죠? 사업 시행과 고시. 사업 시행과 고시가 뭐야?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 수용권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만 하는 거예요. 주로 아파트 단지 5층짜리 아파트로 해서 건물만 하는 거고, 재개발은 단독주택 주지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을 몇 개 허름허러 버리고 길도 넓히고 건물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로 따지면 재건축은 뭐야? 이빨만 고치는 거고, 재개발은 뭐야? 잇몸까지 싹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 커요? 재건축이 커요? 재건축이 더 작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사익 사업이에요. 왜? 기존에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 안 하고 건물만 올리니까 5층짜리 아파트 20층 올라가면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그 동네 지역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빠들이 뭐예요? 5명이 나오던 게 5층 5명이니까 20명이 나오니까 길이 막힌단 말이야. 기반시설에 부담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재건축은 뭐야? 주로 사익 사업에 가깝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야?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앞에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때려 부시면서. 근데 단독주택 용지 포함하지 않고 그냥 그 진달래 아파트만 때려 부시고 3개동 올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서 구역 지정은 애매할 때 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은 구역 지정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 일부 단독주택 용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사업의 방식은요. 사업의 방식은 우리가 배웠던 환지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서, 이제 국가가 도시가스 같은 거 놔주고 나머지는 너네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있어요. 재개발에서 스스로 방식.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 방식. 수용 배웠죠. 수용. 다 밀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가 들어가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그렇죠? 네 번째가 들어가는 방식이 뭐다? 관리처분 방식이네. 관리처분 방식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5층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후하고 분량을 좀 대략 부실 거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20층을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바닥 땅에다가 20층을 올리니까 단순하게 표현해 볼게요. 똑같은 평수라고 하면 5층짜리 집에 5가구가 살았는데 20층이면 20가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5층이 20가구가 되니까 그만에 5층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야?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15개가 남잖아요. 그걸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철거하고 이걸 갖다가 뭐야? 건물을 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야? 건물 철거하는 동안 바깥에 나가서 새빵 살다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잘 관리해서 처리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질 때 새로운 동호수, 원하는 동호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갖다 조합분이라고 해요. 조합분.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걸 잘 관리해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관리처분이라고 한다고. 환지하고 관리처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관리처분을 환권이라고 한다고요. 권리를 바꿔준다. 땅을 바꿔주면 환지고 권리는 환권. 이 환권 방식만 사실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인가 고시가 나서 며칠? 보통 60일 이내에, 만약에 관리처분으로 갈 것 같으면 60일 이내에 우리가 아파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걸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새로운 아파트, 여기 있었던 5층짜리 아파트 다 때려 부시고 했을 때 이 아파트의 주인들이 다 이걸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기가 할 사람 안 할 사람 하니까 분양 신청, 통지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분양신청 통지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이 아파트 기존의 평수가 여러 개면 15평짜리 아파트면 뭐야? 요거 추가 분담금 얼마 내고 할 수 있다. 청약하려면 청약해라. 이거 조합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지한 날로부터 청약 기간이 정해 있잖아요. 그래서 30일에서 60일이에요. 통362예요. 통362.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청약 기간이라고 보는데, 조합원 청약 기간 플러스 필요하면 21일 연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프린트물에서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교재에서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여러분들 상단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됐죠. 근데 분양 신청이 되고 분양 통지가 60일 내에 통지가 되는 거야. 60일, 20일.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나는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죠. 안 받겠다고 하면 90일 내에 현금 청산하게 돼 있어요. 현금 청산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돈으로 준다는 얘기야. 나가. 알겠어요? 너는 돈 받고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기준이 언제를 기준하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하고 이 분양 신청이 완료가 돼요.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면 청약 기간이 만료되는 거야. 그럼 조합분과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거죠. 만료가 되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짤 수 있어요. 몇 동 몇 톤을 몇 동 주고, 그렇죠? 왜? 이제 라면 먹을 사람 손 들어 그랬는데 손 다 들었잖아. 그럼 몇 개 라면 끓일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계획을 짜서 이제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는데,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분양 설계가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몇 동은 몇 통 주고 몇 동은 몇 통 주고, 이제 분양 설계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철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건물 때려 부셔야 되니까 시공하고, 다 떨어지면 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준공인가까지 떼졌죠. 그럼 공사 완료가 다 되면, 다 끝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뭡니까? 자, 건물 다 지면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절차를 밟아요. 이제 이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표현은 네 거야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된 다음 날 환지하고 비슷하죠. 패턴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이게 공사가 다 끝나서 아파트를 다 지어줘서 내 아파트가 된 거고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기는 그렇죠? 지체 없이 촉탁 신청이 되고, 그렇죠? 개별 등기는 하는 거예요. 다른 등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환지에서는 14일 내였잖아요. 개발법에서. 근데 이거는 지체 없이예요. 왜? 다른 등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다른 등기. 청산금 확정인데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는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거고. 네, 됐습니다. 청산금은 뭔지 알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건데, 자, 주의할 것은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철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세 부류가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을 받는다고 신청한 집주인은 일단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 조합에서 받아서 여러분 이제 전세금을 줘요. 이사비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철거하니까. 그럼 그냥 전세금하고 이사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나는 나가겠다. 나는 이제 아파트 안 받겠다. 아파트 안 받겠다는 사람은 아파트 값에다 플러스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있냐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이 그 토지를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 금지.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이란 기간이 있다고 해서 주임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에. 그래서 주임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에 대해서 주임법 등을 배제합니다. 배제. 적용한다 안 한다. 2년 보호기간을 정해줄 수 없다는 거. 왜?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안 나가면은 막 2년 남았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배제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겠죠. 해지가 가능하고. 세입자들은 나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나가는데, 이제 임대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조합, 사업자, 사업 시행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돈 달라고. 왜?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조합은 나중에 이제 아파트 집주인한테 그 전세금 내가 줘야 될 거를 갖다 얘가 줬으니까, 그렇죠? 구상할 수가 있죠, 구상.
구상이 잘 안 되면 압류를 하면 돼요. 뭘로? 건물을. 압류하면 압류는 이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를 바로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크게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관리 처분 방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건 이제 거기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됐고, 자 설명이 된 겁니다. 예. 됐죠? 예. 그래서 저기 그 아까 관리 처분 계획에 있어서 우리 그 표에서 보면은 상단에 보면 이제 번호를 매기면 편한데, 여기 상단에 보면 도시정비사업에서 우리 교재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이 있고, 밑에 나오면은 현금 청산 시기에서 그렇죠 나와 있죠. 위지면 투수기한인데, 여기 관리처분 기준이 보면은 우리가 전에 위지면 투수기한이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위지면 투수기한이 아니라 뭐야? 면적, 이용사항, 환경입니다. 왜냐면 환지는 우리가 도시개발에서 환지는 땅이었잖아요. 땅. 근데 이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니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평수가 크고 대지 지분권이 크면 큰 아파트를 받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일단 커야지 아파트 받을 때 뭐야? 좋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예요? 그다음 이용사항은 뭐냐면 5층짜리 아파트에서 뭐예요? 5층이 비싸겠어요? 2층이 비싸겠어요? 당연히 2층이 비싸겠죠. 그게 이용사항이야. 그리고 환경이란 건 뭐야? 아파트 여러 동에 동향이 비싸겠어? 남향이 비싸겠어? 남향이 비싸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검토해서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거니까. 예, 됐어요. 그거 하면 돼. 면이환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90일 내에 현금 청산 나와 있고. 됐죠? 예. 설명이 됐고. 자, 소유권, 다음날 소유권 이전 청산금 확정까지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대충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그 사업의 종류가 있어요. 사업의 방식은 다 설명했는데, 사업의 종류가 있고,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가 있고, 사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의 방식이 있고, 사업의 시행자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종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정비 사업의 종류가 이렇게 박스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그렇죠?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 일단 설명을 하면은,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서울이라고 치면 서울의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강북이고, 예,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게 서쪽이고 동쪽이 되겠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시골에 이제 산동네 같은 데 있죠. 산동네 같은 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죠? 막 철거할 때 막 하는 거 1번가의 규정이라 나오는데, 그렇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그렇죠? 예, 도시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사는 데죠.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살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예요? 과도하게 밀집되는 산동네 지역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재개발 지역은요, 강북 뉴타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미아리 뭐 이런데, 옛날에 이제 주택가가 되게 많은데 뭐예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있죠. 이런 데들, 예, 이런 데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데는 정비 기반 시설이 뭐예요? 집이 좀 길이 좀 좁죠. 집을 다 때려 부시고, 단독주택 일부 부시고 아파트 짓잖아요. 그렇죠? 열악하고, 그렇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되어 있는 거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은 옛날에 이거 잠실에 보면은 그 잠실에 저층 아파트 5단지, 뭐 4단지, 2단지, 1단지 있었을 때 1단지, 2단지, 3단지 있죠? 이런 아파트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기반시설이나 지하철 같은 건 있어요, 없어요?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만 돼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로에 보면요, 피막골이라고 있어요. 피막골. 그렇죠? 예, 상가 뭐 이렇게 해야 돼. 세운 상가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 청계천 상가 이런 데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구로공단 같은데.
상업지역, 공업지역 활성화시켜. 이거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갖다 짓는 거죠. 그렇죠? 동네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요 지금 현재 산동네 있죠. 산동네 밑에 보면은 여기 단독 다세대 같은 것들 있죠. 할머니들 사는 동네 있죠. 이런 데 도시가스 놔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독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이런 거 빌라들이 있는데 도시가스 놔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소규모로 된 그 이제 동네 있죠. 그래서 소규모로 있는 가로구역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방식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식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재 이 부분에 나와 있지만 요거는 방식 4가지 중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관 이렇게 됩니다. 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 관 4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식 자체가 환지랑 관리처분이 됩니다. 환관 이렇게 돼요. 재건축은 관만 됩니다. 관리처분 관. 원래 참고로 아니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스스로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스예요. 스스로 스스로. 자, 외우실 때 편합니다. 이 2가지가 잘 나오거든요. 주스를 먹다가 흘렸어. 어른이. 아유, 가관이네. 그래서 가관입니다. 관리처분 방식.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 알아도 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시행자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합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조합이 있다는 거는 자생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PF를 해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이 할 수가 없어요. 공공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산동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재건축도 조합도 하고요. 조합이 필수예요. 필수. 조합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얘네들이 조합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조합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시장군수 그 다음에 민간 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뭐라고 뒤에서 보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부동산 신탁회사, 한국감정원이라고 합니다. 건등신안이라고 하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랑 할 수 있는데 민간하고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알겠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이 뭐냐면 원래 나중에 이 조합을 만들려면 이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이 정비법상의 조합은 개발법상의 조합하고 좀 달라요. 조합을 만들려면은 크게 이제 도시개발조합, 도시환경정비조합,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 조합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정비법상 조합을 만들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가 5명 이상입니다. 추진위원회니까 5글자. 그 다음에 그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갖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한테, 여기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요. 조합 인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하냐면 조합이 설립되는 걸 난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합 이권이 많다 보니까 승인하고 얘네들이 추가로 이제 조합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인 거예요. 이게 태아가 되는 거고 승인을 받고 이제 일정한 인원이 나왔을 때 그렇죠? 하는데 이게 이제 5명이 안 되면 조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원을 정하게 되냐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 1가구 1상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4명이 해도 되고 4명이 해도 되고 또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뭐예요? 임의적인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과반수 소유자 시장에서 민간하고 하고 건등신안하고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할머니들이니까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합 결성 역시 할 수 없겠죠. 조합 결성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가로주택가는 뭐예요? 상가 길거리 근처니까 돈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조합을 결성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겠죠. 이건 시장군수가 시군수나 LH공사가 하겠죠. 예?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조합이 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와 예? 물론 예외도 있으면 세입자 있죠.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시장군수, LH공사 이런 애들이 도시공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시장군수 승인을 받고요. 조합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조합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인원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소유자의 전체의 면적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네? 나중에 동의를 하겠지만 재건축은요. 재건축을 할 때 단지 안이 있죠. 단지 안. 아파트 단지 안이 있고 단지 밖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각 동에 있어서 안에서 각 동에 그렇죠?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전체 아파트 동수의 4분의 3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나중에 비율은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 바깥에서는 단지 밖이라는 건 단독주택인데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인데 뭐 이건 뒤에서 외우던 안 외우던 상관없고요. 근데 가로주택 같은 경우엔 소유자의 10분의 9예요. 면적의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 요건을 받아서 이거 동의를 지금 외우지 마십시오.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30일 내 역시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들어가고 똑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엔 동의를 안 하면 강제로 조합원을 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서 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조합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조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안 되면 빨리 엎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추진위원장이 나중에 조합장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업이 이제 방식이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종류까지 방식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이 일단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아파트를 해서 관리 처분 방식에 관계된 문제는 꼭 한 시험에 나오고 사업의 종류, 사업의 조건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들이 가끔 나와요. 용어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있는데 아까 강의하면서 자꾸 토지 등 소유자 하잖아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결국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재건축 외 사업으로 나눠주면 돼요. 시험 문제 낼 때 사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아닌 재건축 외 사업에는 재개발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는 그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땅을 안 갖고 건물 갖고 있는데 지상권자라고 해요. 지상권자가 딱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입주권을.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지상권자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에는 지상권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재건축 외의 사업에서는 지상권자 나오면 맞는 답이 되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설명했었던 것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이 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그 박스 이 부분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거기 누가 하는지는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도표는 별표를 2개 치셔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쭈쭈쭈 도주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쭈쭈쭈 도주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X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채권을 갖다가 요 부분 좀 이따 설명을 하죠. 그럼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많이 좀 머리가 아프실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